부부 사이 아직도 설레시나요?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게 익숙한 것뿐인가요?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침대. 그런데도 마음은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요?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졌는데 오히려 더 어색해진 부부들이 많습니다. 젊을 땐 말 안 해도 통했는데 지금은 눈빛조차 피하게 되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황혼기에도 사랑이 깊어지는 단 하나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영상 보시다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공감이 더 많은 부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나면 함께한 시간보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더 적다는 걸 어느 순간 문득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죠.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뭐든 다 괜찮을 거라고 서로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되면서부터 부부는 조금씩 멀어지게 됩니다. 식탁에 앉아도 서로가 아닌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밥 식었네, TV 소리 작게 해봐. 그렇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가장 무심해지는 법을 배워버렸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이젠 남편이랑은 할 말도 없어. 말 걸어봤자 또 싸움 나잖아. 그 말이 참 슬프게 들렸습니다. 한때 가장 친한 사이였던 두 사람이 이젠 조심해야만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니까요. 또 하나, 황혼기 부부들이 겪는 큰 변화가 있어요. 바로 함께하던 목표가 사라졌다는 것이지요. 자녀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일터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같이 간다는 느낌이 분명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아이들도 다 떠나고 은퇴까지 하고 나니 함께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남편은 골프 치러 나가고 아내는 문화센터나 친구 모임으로 바쁘고 같은 집에 살아도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느낌.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그냥 하숙생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프고 기분도 쉽게 가라앉죠. 근데 우리는 웬만한 통증은 말 안 하잖아요. 괜히 걱정 끼칠까봐 또는 그냥 귀찮아서. 그런데요, 말 안 하면 몰라요. 몰라주면 섭섭해지고 서운함은 쌓이고 쌓이면 결국 거리가 생깁니다. 어깨가 아파도 말 못한 남편, 외로워도 티 못 내는 아내. 둘 다 아픈데 서로 모른 척하며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많은 부부들의 모습입니다. 한 심리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는 착각이 위험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배우자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 사람의 외로움, 그 사람의 아픔.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본 건 언제였을까? 부부 사이는요, 시간이 지났다고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돼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이것만 제대로 실천하면 다시 처음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어요. 황혼기 부부가 다시 웃게 되는 비결,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땐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좋았지만 이젠 마음도 건강도 시간도 하나하나 의식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언제든 멀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부부 사이를 회복시키는 데는 딱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평생 행복한 부부의 비밀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침대를 써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고 있으면 그건 그냥 동거일 뿐이죠.
반대로 같이 하는 시간이 짧아도 함께 웃고 함께 느끼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연결입니다. 한 부부는요, 하루 10분 동안만이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시간엔 스마트폰도 끄고 잔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어땠어 오늘 하루? 그 한마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얼굴이 환해졌대요. 오랜만에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싶은 기분. 그게 그렇게 따뜻했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잘 잤어? 한마디 해주는 것. 식사 준비하면서 오늘 반찬 어때? 물어보는 것. TV를 보다가도 저 장면 우리도 저랬었지? 함께 웃는 것. 이 작은 대화 하나하나가 사실은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정말 놀라운 건요, 이렇게 작은 것 하나만 바꿔도 상대의 표정이 변하고 내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진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같이 있는 것에서 같이 느끼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없이 텔레비전만 함께 보는 시간이 아니라 눈을 맞추고 감정을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부부는요, 같이 걷고 같이 먹고 같이 웃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같이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제부터는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진짜 부부들이 해온 방법들을 함께 나눠볼게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추억을 함께 나누기, 건강을 함께 챙기기, 그리고 웃음을 함께 나누는 것. 이 3가지가 평생 행복을 지켜주는 부부만의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추억을 나누고 새로운 이야기를 함께 쓰는 거예요. 추억은요, 두 사람을 다시 설레게 만드는 가장 좋은 감정 도구예요. 함께 찍은 옛 사진을 꺼내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때 갔던 여행지, 그날 먹었던 음식, 그 순간의 표정들. 기억이 하나씩 꺼내질 때 묵은 감정들도 조금씩 풀립니다. 한 부부는요, 결혼 기념일마다 함께 일기를 씁니다. 올해 느낀 점,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조금 서운했던 것도 솔직하게 써보는 거죠. 그 노트가 벌써 15권이 넘었대요. 나중엔 그게 두 사람의 인생 백과사전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건강을 함께 챙기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더욱 서로가 서로의 건강 코치가 되어줘야 합니다. 매일 아침 20분만 같이 걸어보세요. 말없이 걸어도 좋고 서로의 어제 이야기를 나눠도 좋습니다. 그 20분이 하루의 감정을 바꿉니다. 또 어떤 부부는요, 함께 건강검진을 예약해서 병원도 같이 가고 진료 끝나고 커피 한 잔 마시며 검진 결과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진료가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죠. 세 번째는요, 웃음을 함께 나누고 유머를 잃지 않는 거예요. 함께 웃는 부부는 싸워도 금방 풀립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다치지 않거든요. 어떤 부부는요, 주말마다 같이 예능이나 코미디 영화를 봅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 말 없이 하웃고 때로는 저 사람 우리 집 얘기하네 하며 서로를 놀리기도 하죠. 이런 유머와 웃음은 잔소리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당신 요즘 머리숱 줄었네. 이렇게 말해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건 평소에 웃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는 건 크게 싸워서가 아니에요. 사소한 걸 놓치고 작은 마음을 외면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3가지, 추억을 나누고 건강을 챙기고 웃음을 나누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 저녁 옛날 사진 한 장 꺼내보세요. 이때 기억나? 하고 물어보는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를 다시 이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따뜻한 행동도
이 말 하나에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는 황혼기 부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과 반대로 꼭 해야 하는 마법의 말들을 알려드릴게요. 같이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말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몇 마디가 두 사람 사이를 더 가깝게도 더 멀게도 만듭니다. 먼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은요. 당신 때문에 인생 망했어. 이 말 한 번쯤 내뱉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상대의 가슴에 남는 건 분노보다 깊은 상처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그냥 각자 알아서 살자 그걸 아직도 기억하냐? 이런 말들은요, 상대를 철저히 혼자로 만들게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지나간 일 들춰내는 말은 피하셔야 해요. 당신 예전에도 그랬잖아. 그때 내가 그 얘기했지. 이런 말은 상대방을 후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말. 무시하는 말투입니다. 됐어. 당신은 몰라도 돼. 그냥 내가 할게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이 말은요, 상대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말이기도 해요. 지금 혹시 마음 한쪽이 찔리셨다면 괜찮습니다. 그만큼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반대로 꼭 해야 할 말들이 있어요. 사실 부부 사이에 마법 같은 말이 딱 3가지 있어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편안했어. 이 말 하나로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존중받는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도 이 한마디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당신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나이 들수록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따뜻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부부 사이가 가까워지는 건 크게 뭔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한마디라도 서로를 사람답게 대해주는 말, 그게 관계를 살립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일 두 사람의 표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해가 어색하다면 고마워요부터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짧게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 가장 많이 다투고 가장 자주 상처 주고 또 가장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황혼기엔 그냥 서로 포기하고 사는 거야.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이 시기야말로 진짜 사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보여주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기억해 두세요. 멀어진 이유는 말하지 않아서였고 가까워지는 방법은 함께하는 작은 것들입니다. 특별한 날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신의 한마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녁 옆에 있는 그 사람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도 따뜻했어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봄처럼 퍼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만의 이것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의 관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부부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황혼이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